네?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스스로 유형 분류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형이 분류가 되어 있으면은 유형별로 이제 풀이법도 나름 정돈이 되니까 뭐 괜찮은 공부 방법인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미시 같을 때 진수 비교하는 것은 1대1 형태였어요. 1대1 형태라는 게 뭐냐면 로그는 로그 이런 형태였다고요. 근데 저거는 항이 3개로 보이죠. 저게 이제 착시 효과 같은 거예요. 로그에서는. 저게 사실 항 2개인 거죠. 로그 3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1대1이 됩니다. 그냥 푸시면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맞풀까? 조심할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네. 진수범위. 진수범위는 이제 이걸 양수하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큰 작작 범위로 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뿔뿔마마 다 잡힙니다. 근데 여기서 마마가 안 되죠, 그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x고 여기가 x라고 생각해봐. 그럼 x 제곱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양수잖아, 그죠? 하지만 x는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시작했다면, 네. 최근에 그런 거 하지 않냐? 2로그 x하고 로그 x 제곱하고 다른 함수라고. 그죠? 정의역 차이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얘기 같은 거니까 맨 첫 문제, 맨 첫 번째 주어진 형태 거기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자, 0보다 크고 8보다 크니까 8보다 커야겠네요. 그거 잡아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는 것은 얘를 굳이 로그 3의 9 이렇게 해서 네, 뭐 9하고 이렇게 비교하실 필요 없고 얘를 그냥 넘기듯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8x는 9 뭐 이렇게 3의 제곱 해서 됩니다. 이게 방정식일 때는 진감지 감선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는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x값이 2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과 9. 네, 9만 되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항이 3개로 보이는데 그게 착시 효과라고요. 로그 4의 맞죠? 로그 4의 x 마이너스 5는 뒤에 것은 로그 4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인데 그걸 곱하기 4로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제 1대1 그런 문제가 됩니다. 보면은 여기서 잡으셔야죠. x가 5보다 크고 2보다 크면 5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네. 앞쪽에 로그 4가 아니라 로그 2. 로그 2예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 제 책에다가 낙서를 해갖고 2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를 4로 바꿀까 얘를 2로 바꿀까 그런 것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얘를 4로 바꾸는 방법은 둘 다 제곱하는 방법을 전 추천합니다. 얘를 2로 바꾸는 방법은 둘 다 루트 씌우는 걸 추천합니다. 제곱 풀고 싶냐 루트 풀고 싶냐 하면 제곱이겠죠. 제곱 풉시다. 네, 제곱했다고 해서 이 범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네, 이건 첫 번째 범위니까. 그럼 이제 네, 이거는 이거 풀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는 4x 마이너스 8이란 걸 풀고 이 범위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2번은 네, 첫 번째 것은 로그 3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3이 앞으로 나오겠네요. 3로그 3의 x 더하기 2는 0. 그럼 로그 3의 x는 네 2라고 2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그냥 막 풀면 되죠. 네, 로그는 취하실 때 정말 막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3하고 9 나옵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괄호가 1 더하기 로그 2x고 두 번째 괄호는 로그 x 빼기 1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푸시면 됩니다. 이제 전개해서 또 풀면 그냥 됩니다. 전개해서 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여기 보니까 이 차이 나네요. 이런 것을 늘 식의 형태에서 의미를 좀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나니까 2차라는 수 곱해서 3 만들려면은 네, 1, 3. 얘가 그러니까 3, 1 또는 2차 방정식 형태니까 답이 2개까지가 나올 테니까 네, 늘 합이나 곱은 교환 법칙 같은 게 생기 또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얘가 크니까 이렇게 답이 2개 나옵니다. 네, 둘 중에 한쪽으로 풀면 되는데 이쪽으로 푸는 게 좋겠네요. 보니까 뭐 마이너스 넘기면 1이 더해질 테니까 그럼 로그 2의 x가 2인 거하고 마이너스인 거 이렇게 2개 나오나 봅니다. 그렇다면 x는 2를 넘기면 2의 제곱, 2의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2개가 나오나 봅니다. 자, 이 문제 3번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 로그 3의 x 마이너스는 0에서 알파 베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풀었을 때 두 근은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 이런 식의 형태일 겁니다.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네, 그러니까 곱을 물어본 것은 또 이번에는 합을 봐야 됩니다. 아까하고 좀 다르죠? 지수일 때는 합을 물어봤고 오히려 곱을 봤어야 되는데 네, 로그일 때는 곱을 물어보면 합을 봐야 돼요. 3을 봐야 된다고 3. 그래서 로그 3의 알파 베타는 3이니까 1이네요. 이렇게 알겠어요? 로그 3의 알파 베타는 27. 네, 그래요. 27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고 곱을 구해? 그럼 난 합을 봐야지 하고는 밑이 3일 때 3 더하면 27이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것은 로그 5 더하기 x입니다. 귀찮아. 로그 5 더하기 왠지 이제 깨달아서 좀 보다가 뒤에 로그 2하고 더해서 로그 10 돼서 예쁘게 되나봅니다. 네. 이거 정리하면 로그 x의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 5, 로그 x, 로그 2, 로그 x에서 로그하고 로그 2 더하면 1이죠.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두 분의 곱을 구하시오,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은 합을 보고 이건 밑이 생략됐으니까 10이네 라고 하고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곱은 10분의 1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네, 로그 부등식 네, 역시 이것도 1대1 느낌입니다. 일단 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범위 살피시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합쳐주시고 로그 2에 x, x-3 하고 이렇게 하시고 이걸 로그 2에 4 이렇게 해서 4하고 비교하셔도 되지만 그냥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서 증가함수니까 부등을 안 바꾸고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느 쪽 하셔도. 그래서 이제 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x 범위가 아마도 마이너스 1과 4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근데
여기서 x가 0보다 크고 x가 3보다 크니까 x가 3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공통범위로 이제 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등식은 특히나 네, 이 범위가 잘 반영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것도 하죠. 네. 0보다 크고 8보다 크답니다.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하고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제 얘가 넘어간다면, 얘가 넘어가는 식으로 한다면 부동 방향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면 9죠? 네.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8x가 9보다 크다 이렇게 부동 방향 바꿔주는 거 그런 것들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익히 문제 5번. 로그 3의 x의 제곱 vs 로그 3의 x 세제곱 더하기 2 뭔가 이렇게 작다. 네. 네, 뭐 취해스프가 막 풀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3로그 x 그러니까 로그 x가 로그 3x가 2하고 2 사이가 될 것 같고 그러면 x는 3에서 9 사이고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그 진수 범위를 결코 확인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은 진수 범위가 여기 답에 보면 침범하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질문이 그게 1에서 2 사이려면 그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일까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 이게 이쪽하고 관련될 리가 절대 없다고. 그냥 있는 쪽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되는 쪽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값으로 해도 무조건 이쪽에서밖에 답이 안 나온다고. 알겠어요? 로그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로그 3의 x 괄호하고 1 더하기 로그 3의 x. 네, 그게 20번 작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취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풀어봅시다. 1차에 나네. 곱해서 20보다 작으면 되나봐?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5일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1 크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방정식은 바로 답이 나는데 부등식은 조금 쫄린다. 이 사이면 되는 건가? 로그 3의 x가 4에서 마이너스 5 사이 이렇게 되면 아마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하지만 쫄리는군. 네, 뭐 보시면은 네, 맞네요.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x의 범위가 증가함수니까 3의 5제곱 3의 마이너스 5제곱 243분의 1 3의 4제곱 81 사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자, 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a x예요. 이 x가 진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로그 2의 4a 이게 항상 성립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1번 문제. 2번 문제는 로그 3의 x 제곱 더하기 2 로그 3의 3x 빼기 로그 9의 a. 여보세요? 네. 좀 문제를 정리하게 만들어놨구나. 얘는 예쁘게 정리할 필요 없고
얘는 예쁘게 정리할 필요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얘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2 더하기 로그 2의 a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테고 얘는 얘가 1 플러스 로그 3x니까 얘가 9의 a야. 9의 a. 9의 a면은 3의 a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3의 a 이렇게 되니까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다. 자,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2 로그 3의 x 더하기 2 빼기 2분의 1 로그 3의 a 뭐 이렇게 됐나봐요. 문제의 형태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로그가 개수로 들어간 거고 여기는 로그가 주인공 변수로 들어간 겁니다. 네. 아까 모든 실수 문제 지수 부등식 버전이 있었어요. 거기는 지수가 그 주요 변수로 들어간 겁니다. 이 x제곱이 변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자, 결국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더 아래다 적어서 죄송합니다. t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이 어색한 상수 그냥 9A라고 그냥 써놓을 걸 그랬나? 어쨌든 이거 모든 실수 x가 어떤 t가 될까요? 모든 실수 t가 됩니다. 로그는 치환했을 때 다 된다고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y값이 알겠어요? 그냥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푸는데 판별식 허근 이렇게 푸잖아. 그죠? 동호 있으면 동호 넣고 똑같이 푸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판별식 짝수공식 쓰시면은 판별식 짝수공식 안 써도 되고 이거 여기서 플러스 1까지가 그거야. 그 완전제곱식이고 완전제곱식에 양수가 더해지면 돼. 그럼 플러스 1 빼면은 1 플러스 1 빼기 로그 9의 a 완전제곱식 더하기 이거야. 이게 양수면 그래프가 좀 올라가 있겠지. 그래서 로그 9의 a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럼 a가 9가 좀 작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렇게 2하가 10% 되고 그냥 여기서 바로 a가 9보다 좀 작으면 되겠네.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그런 것은 취향껏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a가 진수니까 이 0으로 막아는 줘야겠네. 마지막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을 때 마지막이 오히려 로그 부등식을 한 번 더 풀게 되는구나. 여기 조심해야겠다. 0 놓치기 좋겠네. 근데 여기는 로그가 개수로 있어요. 개수로 있으니까 그냥 2차 절대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을 쓰는 거죠. 그게 0과 작다. 푸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녀석들이 로그가 있을 뿐이죠. 제곱 마이너스 이거 2 더하기 로그 2의 a의 마이너스 이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로그 부등식을 또 한번 푸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심 안 해도 되는 로그 부등식이고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로그 부등식으로 끝났던 거죠. 문제를 보고 그냥 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출제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제 선생님이 설명하고 휙 푼 이유는 비교해서 보면 좋으니까. 알겠어요? 여기 조심해야 될 유형, 여기 조심해야 될 유형이 좀 대비되는 게 있고 여기 나왔던 유형이 여기도 나오잖아.
여기는 근각계산기에서 지수는 뭘 물어봤죠? 합을 물었어? 곱을 물었어? 합을 물었어. 그럼 어딜 봤어야 됐어? 곱을 봤어야지. 로그는 뭘 물어봤어? 곱을 물어봤고 어딜 봤어야 됐어? 합을 봤어야지. 이런 것처럼. 그럼 부등식에서는 2차 절대부등식을 표방했는데 지수하고 로그 어느 쪽을 조심했어야 됐어? 지수 쪽을 조심해야 했다고. 다 치환해서 하는 거였어. 맞아, 기본적으로. 근데 지수를 치환했을 때 제한 범위가 생긴다고.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지수는 이번 전까지 있었어.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걸 통째로 치환하는 버전도 있었어. 이건 범위가 어떻게 돼 있었어? 역수의 합이야, 역수의 합. 2보다 컸었어, 알겠어? 산술 기하에 의해서. 그런 식의 제한 범위가 생긴다고. 근데 로그는 제한 범위가 안 생겨. 안 생겨. 그냥 2차 부등식, 절대부등식 푸는 거하고 똑같이 풀면 돼. 판별식으로. 근데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로그 부등식이 나올 뿐이야.